트럼프발 미중 관세 전쟁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미중 정상 간 협상이 가능할지 아니면 파국으로 치달을지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 연결해 미중 관세 협상 전망 들어봅니다. 미중 간 관세 전쟁이 그야말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통화가 있었나요? 트럼프 대통령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지략가다. 다만 대화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결국은 방법을 찾아낼 거고 그렇게만 된다면 중국에게도 미국에게도 전 세계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거다. 그래서 전화가 걸려올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화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최근에 연락 온 적이 있냐? 그랬더니 누구와 연락을 해왔는지는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이렇게만 말하겠다. 굉장히 잘 해결될 거고 희망적이다. 이렇게 애둘러 얘기해버렸단 말이에요.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정말 잘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전화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말을 가로치고 있는 거죠. 계속 전화해라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시진핑 주석이 진짜로 전화를 걸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던데요. 네, 시진핑 주석이 보통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잘 직접 얘기를 안 하죠. 관세 전쟁 이후에도 사실 별 얘기를 안 해오다가 요 근래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불합리한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싸울 테면 싸우자. 장기전 할 준비 돼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만간 시진핑이 그쪽에다가 전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CNN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고 또 먼저 움직이진 않을 것 같은데 중국은 고위급 통화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전화하는 건 고사하고 지금 고위급 대화가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갑자기 생겼으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미 트럼프가 대선 기간 내내 중국한테 관세를 때릴 거라는 거를 공공연하게 얘기해왔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나서갖고 이거 어떡하지? 이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어떤 상황이냐? 1기 때 한번 무역 전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짚어보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2019년 8월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이 되고 그리고 석 달 뒤에 이제 기싸움이 한창이던 시기입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중국이 우리 고위급 협상 관계자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자고 했기 때문에 곧 돌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뭔가 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미중 협상 대표 얘기한 적 없어. 내가 알기로 그런 적 없거든. 기술적으로 접촉을 유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제안한 것처럼 어떤 중대한 이런 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슷하죠. 근데 다만 이 와중에도 결국은 한 달 뒤에 양쪽에서 서로 관세 폭탄 때리고 했던 걸 유예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봉책이 됐다던 그 1차 합의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나 아주 고위급이 뭘 해서 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의 접촉들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을 하긴 했지만 양측이 마치 치킨 게임처럼 서로 공식적인 대화도 안 하고 이렇게 강하게 맞서고 있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종의 왕게임이죠. 미국은 우리가 슈퍼파워다. 특히나 트럼프는 이제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니까요. 먼저 니들이 고개 숙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본인들이 G2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G2라는 게 결국은 이제 미국, 중국 양강이라는 건데 이거 미국은 되게 싫어하는 용어예요. 미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중 이 양국 강대국 간에 뭔가 잘 해결을 해야 세계가 편안하다 이런 식으로 늘 얘기하거든요. 그런 중국이 자기가 먼저 때린 것도 아니고 먼저 얻어맞았는데 와서 고개를 숙인다? 생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중국은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 국가잖아요. 특히나 아직도 중국은 그 내부에 사람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될 만큼 그런 통제된 사회입니다. 좀 두들겨 맞고 이래도 버틸려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나라예요. 요즘 중국에서는 옛날 모택동, 마오쩌둥 시대에 미국하고 얼마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얼마든지 미국하고 계속 전쟁을 끌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옛날 영상을 다시 복기를 시키면서 민중들한테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테면 싸우자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가 와서 해. 네가 와서 먼저 고개 숙여. 시진핑 입장에선 택도 없는 소리 마라.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시진핑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이미 여러 차례 보셨겠지만 트럼프는 틈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일본의 이시바 총리,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화를 해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아쉬운 소리를 해온다. 이런 5개국이 와서 그런다. 이 얘기를 만약에 시진핑 전화라도 하거나 하는 순간 전 세계 방방곡곡에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진짜 붙었을 때 체제상 이쪽은 자유민주 체제고 시장경제 체제고 이쪽은
권위주의 통제 체제인데 뭐 북한식으로 고난의 행군 좀 겪더라도 우린 뭐 갈 수 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를 제외를 했는데 그거 갖고 중국이 봐라 저게 약점이 드러났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요동치면 못 견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트럼프가 발끈해가지고 나는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외를 발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맥락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도 중국도 결국에는 협상을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뭐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협상이 개시될까요?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1기 때를 역시나 또 짚어보면 1기 때 서로 밖에 치고받고 싸울 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2018년 6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340억 달러 규모로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당연히 중국도 미국이 아파할 만한, 공화당이 아파할 만한 농산물, 자동차 이런 데에다가 보복 관세를 똑같이 때려요. 이러고 나서는 이제 계속 치고받고 하면서 뭐 환율 조작국도 지정 막 이 난리를 치다가 언제 결국은 협상이 시작되냐면 2018년 12월에 트럼프 시진핑이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일단 휴전에 합의하면서 협상이 시작돼요. 바꿔 얘기하면 누가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다가가서 야 우리 협상합시다. 근데 이게 정상 차원이 아니면 사실은 시작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먼저 하긴 어려우니까 가장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게 정상회의라면 자연스럽게 만남이 가능하거든요. 다자회의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다자회의 언제 하냐? 가장 빠르다고 할 수 있는 게 9월에 있는 유엔 총회예요. 근데 너무 멀어서 그때까지 과연 양국이 이렇게 계속 갈지 아닐지 이거는 지켜볼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그 얘기는 동일하게 했어요. 이거는 실무선에서 안 된다. 정상 수준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느냐? 지금 당장 계획이 없다.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고 뭔가 국제회의라도 얼마 안 남았으면 모르겠는데 모멘텀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다만 좀 변수를 따지자면 뭔가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려면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취임식을 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 안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고 싶어 한다. 또 미국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두 정상, 트럼프 시진핑이 둘 다 6월에 생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에 이걸 계기로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정리하자면 다자회의가 가장 안전한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스케줄이긴 하나 너무 멀리 있어서 그때까지 갈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다른 제안을 내놓을지 근데 그 제안을 내놓는다면 아무래도 시진핑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쪽이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 거란 전망이군요. 그럴 거를 뭐 이렇게 난리통 같은 상황으로까지 만든 트럼프의 진짜 의도, 속내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미국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뭔가 기억에 남는 대통령, 내가 뭔가를 해놨다 그런 데 대한 욕심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그런 개인적인 캐릭터가 상당히 작용한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뭐 하루 만에 끝내겠다, 자기 취임하자마자 끝내겠다, 뭐 이스라엘 중동 바꿔놓겠다, 이게 뭐 주변 참모들도 얘기하지만 이제 노벨 평화상 이거랑 또 연결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생각은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거대한 나라인데 미국 경제의 기반을 다 망가뜨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무역 적자를 갈취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고리를 끊고 이제는 정상적인 교역 관계를 가져가겠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닌 게 지금 미국이 중국 제품을 그렇게 막 계속 사들이면서 채권을 발행하면 그 채권을 중국이 사가요. 미국 국채 50% 이상이 중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한테 돈 빌려서 중국 물건 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중국과의 어떤 빅딜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해결한 대통령 이런 걸로 기억되고 싶어 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수단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중국과의 어떤 무역협정,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어서 세계화 이후 미국이 겪은 여러 가지 무슨 뭐 일자리도 없어지고 하는 제조업이 실종되는 이런 걸 갖다가 해결하고자 하는 게 1차 목표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일 타겟은 중국이고요. 하지만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심지어 EU는 뭐 미국을 갈취하려고 만든 조직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 한국 다 전부 다 미국을 갈취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갖다가 바로잡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무역 질서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물건을 사주기만 하고 자기 물건을 팔지 못하던 이 틀을 고치겠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관세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이다. 자기가 1차 무역 전쟁 때 중국에서 정말 원했던 거는
관세도 있지만 관세를 넘어서 중국의 어떤 시장을 열어서 거기에 물건을 파는 것,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고 이런 것이 이제 목표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미국이 단순히 그냥 무역 적자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 기반을 빵빵하게 갖춘 이제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거죠.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했던 얘기긴 합니다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울까요? 그게 얼마나 가능할지는 사실은 국가별 어떤 산업 발달 단계를 보면 미국이 다시 제조업으로 돌아온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현대차도 그렇습니다. 현대차도 뭐 결국은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때 처음에 막 25% 자동차 관세 때린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공장만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건비, 물류비, 그 조달 비용 등등등등 다 따지면 오히려 관세를 내고 들어오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미국 사회라는 건 이미 산업화 단계에서의 굉장히 높은 수준에 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제조업을 하기에 뭐 적합한 부분도 있겠죠. 뭐 테슬라 같은 어떤 첨단 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반도체 메모리 칩 같은 경우는 사실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 다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트럼프는 또 하나 상호 관세를 그냥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맹국까지 포함해서 이걸 하면서 다른 나라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중국 압박에 동참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토사구팽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다 이렇게 동맹국들이 진짜 힘 모아서 중국을 압박하면 미국이 나중에 일이 끝난 다음에 과연 동맹국들을 더 대우해 줄 거냐, 물음표죠. 그러니까 중국이 여태까지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동맹이에요. 동맹. 미국은 동맹국이라는 거 바탕으로 전 세계 군사기지도 다 있고 막 이런데 중국은 뭐 본인들이 못해서 그런 거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반 트럼프 동맹 이런 걸 만들려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이번 주에 동남아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EU랑도 만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반 트럼프 동맹으로 뭔가 미국을 갖다가 이 관세 전쟁을 계기로 해서 포위하려는 이런 오히려 전략을 깔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의 어떤 그런 바람대로 그렇게 될지, 오히려 동맹들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어떤 입김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으로 끝날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상호 관세는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75개 나라 이상에서 협상하자 이렇게 좀 연락이 왔다고도 했는데 90일 동안 75개국 이상의 나라와의 협상, 그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여러 가지 관측이 난무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근 중에 해거티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대로 된 협상을 하려면 의회 기준까지 다 끝나서 이제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이 필요로 하는 양보를 내가 할게라는 구두 약속 수준의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협상을 타결하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미국과 얘기를 하고 있는 외국 정보 관계자도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서면 수준의 어떤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저런 걸 할게 라고 하면 불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중요 국가 위주로 하겠죠. 그래서 중요 국가 위주 그걸 골라서 의회 비준 절차까지 가는 이제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뭐 75개국 이상 접촉을 시도해 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쪽을 잘 아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협상이라고 할 만한 수준의 거는 거의 없고 그냥 협상을 뭐 할 수 있냐? 뭐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한 예비적 제안 뭐 이런 정도지 진짜 협상이라고 할 만한 거는 한 15건 정도?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몇몇 나라, 주요한 교역 상대국 그 나라들하고도 서면 약속 수준에서 타결을 하고 그거를 필요한 만큼 의회에 갖고 가서 정식 협상을 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적정선에서 그냥 마무리 짓는 이제 그런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표할 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차트에 7번째로 들어갈 만큼 이 주요 협상 대상국일 텐데 미국 현지에서 취재하신 우리 측 협상 전략 어떻든가요? 네, 일단 뭐 90일 유예 조치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뭐 여러 가지가 더 나오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빨리 끝내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거보다는 다른 나라들이 좀 하는 걸 보면서, 물론 안 맞는 게 제일 좋겠지만 특히나 이제 우리랑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이나 이런 나라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맞지 않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푸느냐 이 부분도 얘기가 들어갈 텐데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건 이 비관세 장벽 중에 우리 국민들의 정서랑 직결되는 사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공화당은 미국 농가 쪽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목소리를 무시를 못하고 그게 세게 나오면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판단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위험하다면 이제 위험한 상황이고요.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미국 물건 좀 사주고 예를 들면은 에너지 수입 같은 거. 근데 이건 사실 1기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우리가 지렛대로 삼는 게 LNG. 미국이 계속 이제 그런 걸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개발을 하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팔려면 LNG 선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LNG 선을 만들 수 있는 게 몇몇 나라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고 하려면 우리나라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군함이라든가 아니면 MRO라고 하죠. 미국 군함 수리.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협상해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래스카에 있는 그 천연가스 개발을 하는데 역시 그것도 오히려 미국이 나서갖고 막 일본하고 막 한국이 막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렛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게 얼마나 먹힐 것이냐, 솔직히 그게 그렇게 큰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미국이 동맹국한테 지금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는 이만큼의 소비 시장이 있으니까 아쉬우면 들어오든지 아니면 말든지 해주면 고마운데 안 해줘도 그만인 상황이고, 뭐 물론 일부 미국에서도 다 보면 전문가들도 그거를 협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트럼프의 평소 어떤 협상 태도로 봤을 때는 낙관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위험한 게 통상과 안보를 묶어서 이제 패키지 딜을 하겠다고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는 분리해서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불리하고 미국은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걸 패키지 딜로 하겠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하겠다고 들면 우리가 피할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설득하냐가 관건일 텐데 쉽지 않은 상황이고, 협상 다 하겠지만 상호관세 하한선은 10%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사실 미국하고 FTA 때문에 0이거든요. 근데 이게 10%로 올라가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아무리 잘해도 그게 유지가 된다면 쉽지 않은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어요. 상호 관세도 문제지만 품목별 관세도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한테 좀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까요? 이 품목별 관세는 상호 관세랑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상호 관세는 국가별로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저게 대통령이 과연 할 수 있는 거냐? 저거는 의회 권한인데. 근데 품목별 관세는 좀 달라요. 그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라고 해서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도 있는 품목에 대해서 대통령이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가안보이기 때문에 이건 협상하냐, 무조건 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도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이건 뭐 코로나19 때 자기들이 겪어봤다 이러거든요. 이런 것 등등을 미국 내에서 제조하기 위해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장기 전략이 이 산업들을 유치하겠다. 그거 사실 바이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이 품목별 관세는 상당히 장기화돼서 협상의 여지 없이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대미 수출 1, 2위인 자동차와 반도체가 모두 들어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호 관세는 협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품목별 관세는 협상이나 뭔가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특히나 수출 품목이 그쪽에 몰려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